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 낙원호텔 앞. 오늘부터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신입 벨보이 리문성 씨입니다. 그런데 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말투가 무슨 인민군이 따로 없습니다. 어찌됐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 그때 세단에서 내린 남자가 신입을 쳐다보더니 잠시만요. 어이, 일로 와. 초면에 반말을 조지며 짐 좀 실어줘. 다짜고짜 갑질을 시전하죠. 그렇게 내 방으로 가져와. 옥상 올라와. 옥상으로 따라 올라가나 싶었는데 도착한 곳은 초호화 VIP 객실. 이어서 벨보이가 짐들을 내려놓자 그거 열어봐. 이 새끼 뭐? 웬 언박싱을 지시하더니 입어봐. 가쁜 착장까지 지시합니다. 그런데 갑질이 아니라 이걸 어째 나한테 줄까? 그를 위한 선물, 아니 뇌물. 뇌물이었죠. 심지어 400만 원이면 충분히 뇌물 되겠지?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벨보이를 미래의 사촌 처남이 될 사람인데. 앞으로 계속 볼 것처럼 얘기합니다. 일 없습니다. 그렇게 벨보이가 퇴장하려는데 편히쉬십시오. 400만 원이 부족해? 수백만 원의 뇌물도 모자라 4천만 원은? 수천을 넘어 사업은 어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형. 곧바로 수억을 제시하는 이 남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약 한 달 전 탈북민 출신의 자수성가 재벌인 자금순. 허나 그녀는 곧 얼마나 남았어? 3개월 뒤면 생을 마감할 시한부 인생이었죠. 이에 금순의 오른팔인 수행비서 상철은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인 북에 두고 온 손자 리문성과의 재회를 이뤄주고자 나하고 연극 한번 해볼래요? 남몰래 대역 배우인 재현과 윤희를 고용한 끝에 가자. 기적의 이상가족 상봉쇼 특명이 시작됩니다. 약 3개월간 주 7일 24시간 내내 수행비서 상철을 제외한 자금순 일갑 모두를 속여야 하는 헬난이도급 연극이었죠. 게다가 남쪽에는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갑자기 때맞춰 나타난 할머니의 북한 손주가 그냥 여행 오는 것처럼 티켓팅해서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예비 상속자들 눈엔 미심쩍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속을 코앞에 둔 그들은 지금 장난해요? 금순 소유의 호텔 지분을 두고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이었죠. 때문에 이 비밀 연극에 투입된 가짜 부부는 나름대로 너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어. 졸지에 가족 간의 거대한 이권 싸움에 휘말려버리고 동시에 가문의 손녀인 세연과 파혼하고 흑심을 품고 있던 재벌 주주 배동재는 박세현이 원하는 걸 내 손으로, 나만의 손으로 이뤄주고 싶으니까. 다시금 자신의 힘으로 세연을 차지하고자 때마침 낙하산으로 호텔에서 근무 중인 리문성을 발견하고 공작을 펼치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랑해서 기카한 줄 알았더니 쏙이 시꺼멓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네. 자신에게 한없이 잘 대해주던 세연에게 그만 호감을 갖게 된 리문성, 아니 재현은 급기야 메소드 연기를 펼치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이뤄주고 싶은 마음이랑 자기 손으로 안 되면 다 망쳐버리겠다는 그 심보가 같습까? 일부러 세연의 비호에 들어가고 니들 언제부터 그렇게 애틋한 오누이가 됐냐? 그렇게 깨진 약혼 붙들고 지분지분 거리는 사내에게 할 말은 없어. 날 가려서 해라. 본격적인 라이벌 구도가 형성됩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 갓나 새끼. 한편 호텔 매각파인 금순의 첫째 손자 세주는 알아보셨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웬 서류 하나를 건네봤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 확실합니까? 북에서 넘어왔다는 리문성의 인적사항이었죠. 확인 가능한 네트워크 안에서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가 이런 뒷조사를 벌인 이유는 회장님께서 실소유주인 금순이 리문성이라는 손자한테 지분을 상속해버리시고 그 지분을 조금이라도 문성에게 넘긴다면 총지배인이 이 친구하고 손을 잡으면 그땐 완전히 게임 끝이죠. 그의 모든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상에 야무지기도 하지. 실상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향 음식 맛보지 못하신 지가 꽤 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식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재현의 도박쇼가 이어지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남자들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우리 집안에 없는 성격이에요. 맞습니까? 그때 첫째 손자 세준이 是啊，想把咱爷可是连拉面都背着。 지리는 중국어를 구사하며 你跟弟妹是在中国人시다吧？ 그들의 정체를 파헤치려 하죠. 그런데 哥，今天回来听早啊，他中文倒是能听懂，就是说不利落。 뛰는 첫째 위에 和我搞对象之后，只有一直让我帮他发音。 나는 윤희가 있었습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아니 동서 중국어 너무 유창하다. 그야말로 10년 감수한 순간이었죠. 몇 분 뒤 네 얼굴국 아니 만둣국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맛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입에 좀 맞으십니까? 만나다. 그야말로 그리운 맛이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고향의 맛 그대로였죠. 문성아, 제대로 감동한 금수는 예, 할머니. 너도 이제 이 호텔 일을 좀 배워보는 게 어떻겠니? 재현에게 호텔 근무까지 권유합니다.
허나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호텔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의 정체를 들킬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기에 저 회장님, 비서인 상철이 바통을 넘겨받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곧바로 중재에 들어가지만 야랑 보양을 가진 내가 이 호텔 회장이야. 맨몸으로 북에서 넘어와 국밥으로 시작해 호텔까지 세운 금순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설프더라도 시작부터 뿌리를 내리는 게 좋아. 그래야 튼튼한 나무로 살아갈 수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죠. 너무하네. 나한텐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이거는 너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야. 나는 너희들이 내가 죽더라도 알아서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네가 제일로 걱정이 돼. 네가 여기서 잘 정착한 모습을 보고 가고 싶구나. 이런 금순의 진심 어린 간절함에 결국 재현은 그 불구덩이로 뛰어듭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계획은 세연의 설계였죠. 문성이한테 호텔 일을 가르쳐 보겠다고? 할머니가 호텔로 보내야 저항 없을 것 같아. 우리 손녀 생각이 깊어. 그렇게 이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 거기서 리문성으로 일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호텔에선 특히나 위험한 놈도 마주칠 수 있잖아요. 출근 시 발생할 모든 경우의 수가 위험한 놈? 이 집 큰아들이요. 그저 리스크 상승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이에 불행인 윤희가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하는데 오빠, 일단 보직이 중요해. 보직? 지금 오빠는 엄연히 낙원호텔 새로운 막내 손자잖아. 그럼 분명히 뭔가 낙하산처럼 되게 편한 자리에 꽂힐 거란 말이야. 그래,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아니죠. 거기서 직원들이랑 회의하면서 입 털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 계책이란 바로 오빠, 무조건 몸빵하는 거에 밖으로 돌아. 면식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최대한 살이며 존버하자는 것이었죠. 그래.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냐? 그거 하라고 돈 주는 거잖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날 할머니. 지연은 첫 출근을 앞두고 할머니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데 출근하니? 사고 내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편해 보이는 금순. 아면 몸 안 좋으십니까? 그 이유는 아니야. 매번 지켜진 적이 없었던 돌아오겠다는 말, 그 말이 무섭더라. 영원한 이별의 PTSD 때문이었죠. 꼭 돌아오는 게지. 할머니, 내 칼같이 퇴근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라. 그렇게 셋째 세연과 함께 누나! 곧바로 호텔로 출근한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야. 이어서 팀원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너가 일하게 될 기획실이야. 여기 말인가? 시작부터 제대로 꼬여버린 계획. 오늘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함께 일하게 될 리문성 씨입니다. 싸늘하다. 어째 조짐이 좋지 않아 보였죠. 리문성입니다. 그때 업무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전직 마부장이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꼰대를 풍기며 등장합니다. 게다가 리문성 씨? 재현을 멸시하는 티가 아주 역력했죠. 근데 아저씨 누구? 김승도요. 여기 박세현 지배인보다 높은 사람이지. 이에 세연이 대신 나서보는데 무슨 일이세요? 왜 기획실입니까? 역시나 우리 낙원그룹 기획실에서 인턴 모집하면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요. 예상했던 그대로 태클을 걸기 시작하죠. 오너 일가라고 특혜를 주면 타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채용 발목을 잡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런 인사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전무님, 아주 비장한 태도로 김전무 앞에 직접 나서는 재현. 이어서 아주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여기 말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윤희가 제시해준 전략대로 이미 포터 서비스 쪽에 오퍼 올려놨습니다. 오빠, 무조건 몸빵하는 거예요. 최대한 바깥으로 도는 보직에 투입되기 위해서였죠. 누나, 포토 서비스가 뭡니까? 포터 몰라요? 포터? 해리포터 짐꾼이지 뭐야. 전무님. 그야말로 최적의 보직. 친군 말인가? 이에 재현은 전무님, 제가 보찜 하나 메고 두만강을 왔다리 갔다리 했던 최고의 짐꾼 아니겠습니까? 오로치마로 뺨치는 혁일이로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문성아! 누나, 세연의 말문을 틀어막은 뒤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 요 덕무들도 나를 인정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벨보이로의 전직에 최고의 짐꾼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귀엽고 성공하고 맙니다. 쟤 뭐야?
그리고 그날 저녁 만남을 위한 자리가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자리가 됐지만 입사 첫날부터 성공적인 보직 변경을 끝낸 재현의 신고식이자 송별식이 이어지죠. 다시 만날 날을 위하여! 다 같이 건배! 마시고 죽어보자고! 그렇게 시끌벅적한 술자리가 끝나고 누나와는 달리 간만에 잔뜩 취해 돌아온 재현. 그런데 누나, 저 누나가 참 좋아요. 가쁜 취중진담을 시전한다. 하마도 좋고 누나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취한 와중에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만 나도 빌보란다. 저 새끼가 저 돌았나. 위장 연기를 해야 하는 마당에 오늘 회식을 했는데 좀 과했나 봐. 이런 폭음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죠. 지금이 몇 시인가? 다 좋아요. 다음부턴 곱게 쓰고 돌려주시오. 그렇게 윤희가 일단 급하게 분리수거에 성공하는데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서윤이 너 이런 놈이 뭐가 좋다 그러냐. 지리는 사각관계를 예고한다. 누나 좋아요. 다음날 아침 리문서이 아직도 취해있는 문성에게 금순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뭐 벌써 일어났습니까? 이 할미를 밤새 기다리게 하고 말이지. 아무래도 단단히 화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 호텔 동무들이 자꾸 붙잡는 바람에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농담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손주. 북에서 건너와 이곳에 잘 적응해주는 손주가 배고프지? 그저 너무나 이거 좀 마시라. 대견스러울 뿐이었죠. 고맙습니다. 몸뚱이가 장성한들 문상아, 눈앞에 있는 손주는 나는 너 기다리는 것도 좋다. 네 걱정하는 것도, 너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까처럼 타박하는 것도, 그녀에겐 여전히 작디작은 그런 작은 일상이 나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너는 모를 거야. 어린 문성 그대로였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렇게 재현과 금순의 사이가 두터워질수록 태준의 마음은 더욱더 심란해지죠. 잠시 후 정말 오래간만에 편안해 보이십니다, 회장님.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야. 간만에 활력소를 느끼는 듯한 금순의 모습. 내 삶이 기구하다고 느낀 적도 있고 하늘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네만은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 모두가 감사,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허나 시한부 인생인 그녀에게 회장님 괜찮아.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너무나 불투명한 일이었죠. 같은 시각 새롭게 벨보이로 투입된 재현 앞에 인트로의 그 갑질남이 나타나고 내 방으로 가져와. 그렇게 본격적인 라이벌 구도가 펼쳐지게 된 것이었죠. 오랜만이네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 오랜만에 빡치네. 그때 스톱! 김전무가 갑자기 그를 정지시킵니다. 내가 20분째 여기 앉아 있었어. 딱 봐도 폭풍 갈굼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럼 최소한 2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얘긴데. 그래서 손님이 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셔서. 손님이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2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 갈굼 수준이 손님이 밥 먹자고 하시면 1시간 동안 비우겠네? 거의 군대급이었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 못 벗어. 예. 벗으라고. 벨보이직마저 뺏어버리고 세탁실로 가. 거기 처박혀서 얼굴도 내밀지 말고 빨래나 돌려. 세탁실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세연도 파라치울 호텔인데 직원 교육을 위해서 인격 모독까진 하신 것 같진 않고. 이봐요, 총지배인. 아주 잔잔한 태도로 네, 김 전무님. 제 사촌 동생이 지분을 갖게 되고 저랑 손을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좋겠다. 김전무의 숨통을 조여놓습니다. 뭔가 착하게 두고 다니 확 죽여버리겠네. 이어진 퇴근길 얼른 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세연에게 오늘 일과 중 만났던 권상 아니 동재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재현. 다시 합칠 생각이 조금은 없어? 그렇게 그녀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그럼 됐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걸 숨길 수 없는 재현이었죠. 그런데 그때 조심해요! 갑자기 들이닥친 트럭에
재현이 아주 익숙한 듯 핸들을 꺾으며 사고를 모면한다. 저런 씨. 심지어 괜찮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서울말을 써버리게 되죠. 괜찮아? 금세 정신을 차린 그가 톤 교정에 들어가지만 일 없습니다. 누나는 괜찮습니까? 이미 세연은 북쪽에는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슬슬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문성이요.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정 실장에게 내가 못하는 것도 없고 너무 반듯하고 의심 반 궁금증 반으로 질문을 해보는 그녀. 그냥 지금 우리 집안에 할머니한테 너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문성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다른 거 뭔가 있어요? 이에 정 실장은 손님으로 왔으니까 그냥 손님으로 갈 거예요. 그녀의 시선을 돌려보려 하지만 안 보내도 될 방법 세연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제가 찾을 거예요.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었죠. 다음날 엘보이를 지나 이젠 세탁소에 투입된 재현. 그런데 유재현! 때마침 알바를 뛰러 온 유재현! 극단 소속 동료들과 조우하죠. 뭐지? 그리고 그때 작가가 지리는 타이밍에 또 세연을 세탁실에 투입합니다. 여기까지 알바 뛰러 왔다고? 야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이에 재현은 예, 그랬습니다. 내가 동무들하고 똑같이 오늘 이 부서에 온 것이 처음이라서. 혼신의 메소드 임기응변으로 문성아. 누나. 또다시 위기를 패스하죠. 수고가 많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누나? 이장 취업 막 이런 거야? 다음날 동무!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했던 윤희는 저도 호텔에 좀 데려다 주세요. 안 돼. 부인이 남편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정 실장을 따라 호텔로 입성하는데 극단 동료들과 어셈블을 하게 됩니다. 애드립의 여왕 사업인가? 우리 동지 때문에 고생이 많지 왜. 다른 직원들이 떠나고 빈 방까지 꼼꼼히 체크한 뒤 없어요. 야, 너 어디 갔어? 변신을 해제한다. 여기서 만나니까 진짜 완전 감동! 그때 식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휴게실에 들어오는데 리문성 씨, 저희 VVIP룸 고객님이 문성 씨를 찾는데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를 부른 사람은 설마인가? 리문성 씨 오셨습니다. 또동재였죠. 왔어. 앉아. 그런데 세연도 같이 있습니다. 문성아. 겸사겸사 식사를 같이 하지 뭐. 호텔 총지배님이 여기 계신데 밥 먹는 시간 정도야 조정해 주겠지. 안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 가자 문성아. 그때 사려야 할 재현이 식사 말입니까? 감정에 휩쓸려 좋습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같이 하시죠, 식사. 문성아. 심지어 어차피 제 동지도 밑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와이프까지 부르며 올케가 와 있다고? 제 동지까지 4명인데 이렇습니까? 판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같이 먹지 뭐. 넷이서. 그럼 저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보기만 해도 불편한 사자대면이 이어지는데 주방장 솜씨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주취한 또동재의 목적은 우리 세연이 다른 음식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또다시 재현의 환심을 사보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재현의 목적은 맛있어? 문성아? 그저 세연을 위해 어서 그냥 자본주의의 맛이구나 하면서 동재에게 먹는 본중입니다. 빅엿을 먹이겠다는 심정으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위기를 풀고자 근데 우리 신우한테 이리도 꿀밋한 동지가 있었다니 어쩜 말 한마디 안 했습니까? 이윤희가 입을 열어보지만 끌밋이 무슨 끌밋하긴 그냥 깡총한 거지. 깡총도 무슨 단단히 작정하고 온 재현을 깡총. 그러니까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뜻입니다. 통제할 순 없었죠. 게다가 교제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넌 신혼 윤희의 토스에 혹시 재현이 거절을 안 한 겁니까? 두 사람? 스파이크를 갈겨버린다. 그게 야야야 진수 동지 그런 거 있지 않니? 정략 결혼 그런 게 진짜로 있었습니까? 네 신기합니다. 결국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옥상 올라와. 한 방 제대로 먹은 상호 형이 자리를 피하지만 불쾌해진 것은 동재뿐만이 아니었죠. 좋겠다. 그렇게 분위기를 제대로 조지고 돌아온 그들. 왜 그랬어? 윤희는 뭘? 아까 밥 먹을 때 일보다 감정에 휘둘리는 재현에게 그냥 적당히 하하호호 분위기 맞출 수 있었잖아. 너무나 화가 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게다가 왜 그랬지 내가? 몰라? 진짜 몰라서 그래? 진짜 몰라. 재현이 감정에 휘둘렸던 이유가 세연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윤희는 꺼져.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졌죠. 뭐라고? 꺼지라고. 빨리. 그렇게 쫓겨나버린 불쌍한 재현. 졸라 고독하고. 그때 문성아. 명불 또 세연이 때맞춰 등장합니다. 누나. 이어서 시덥잖은 스몰토크가 오가던 중 그 사람 사랑함까?
갑자기? 아주 넌 왜 이렇게 사랑해? 묘한 감정선이 오가기 시작하죠. 사랑하죠. 사랑해서 결혼했죠. 다음날 문성아! 재현과 한층 더 가까워진 세연이 누나! 우리 어디 좀 갈까? 그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아니 무슨 구름이 그린 것 같습니다. 그 목적지는 누나, 여기가 어딥니까? 들어와. 세연의 개인 작업실이었죠. 내 개인 작업실. 여기 있는 것들 누나가 다 직접 그린 건가? 그럼 내가 그동안 작업한 것들이지. 근데 어째서 화가가 안 된 겁니까? 좋아한다고 다 직업으로 삼을 순 없잖아. 곧이어 아무리 가슴이 뛰어도 그녀는 자신의 목표가 따로 있었음에도 내가 호텔을 버리면 어떡해. 호텔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어째서 안 됩니까? 나한테 호텔은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아니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데 어째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못하는 거야. 이어서 재현이 탁자에서 집어든 건 우리 부모님이야. 배달은 형제자매의 부모님 사진. 돌아가셨어, 두 분 다. 그녀의 부모님은 호텔 문제로 급하게 이동하던 중 그만 비행기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그 사건은 큰 오빠가 첫째 세준이 우리 호텔을 끔찍하게 싫어하게 된 게. 호텔을 매각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지킬 수 있는 건 이제 나뿐인 거야. 몇 분 뒤 가자. 아 누나, 전날 충돌 사고 위기에서 키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핸들을 잡았던 게 찝찝했던 재현은 제가 말 안 했습니까? 저 북에서 탱크도 몰았습니다. 알리바이도 형성할 겸 자신이 운전을 하기로 하는데 아 뭐 하십니까? 빨리 타십시오. 와, 너 운전 되게 잘한다. 예? 평화롭게 집에 가던 중 어? 머피 새끼가 또 너 우리나라 면허증 없지? 내가 일단 얘기 잘 해볼게. 인류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무 말 말고 가만히 계시라요. 순순히 검문에 응하는 재현. 그리고 네, 잠시 검문 좀 있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최대 위기의 순간 신분증 보여주세요. 임기응변 세계 챔피언은 또다시 말을 못하세요?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이 위기를 파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선생님 그러니까 신분증이 신분증. 네? 아니 신분증. 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간 뒤 세연이 못 보는 곳에서 잠시만. 조회에 협조하죠. 나다 이 씹새끼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너 어떻게 넘어간 거야? 이 정도 천재력이면 뭐래도 성공할 것 같은데 수고한 거 아니었어? 뭐라고 한 거야? 그 시각 호텔 다른 한켠에서 나도 좋아했죠. 진심을 털어놓고 있는 한 사람, 첫째 세준입니다. 할머니가 좋아하고 등대 같은 호텔 올릴 때까지 쉬지 않고 몰아쳤죠. 호텔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가 그 바람에 엄마 아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 추억 깃든 호텔을 이렇게 기필코 매각하려는 이유는 우릴 할머니 도구로 쓴 거잖아요. 지분 수익도 수익이었지만 세 분 손주들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금순의 본심이 그러니까 호텔 팔아치워 보면 알겠죠. 그때 등대 같은 호텔이 귀중한 건지 정말 우리가 귀중한 건지. 너무나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호텔 때문에 세연이랑 내가 끝까지 등지는 걸 보면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하잖아요. 다음날 아침 금순을 업은 채 바닷가 산책에 나선 재현. 아주 깃털 같습니다. 근데 할머니, 여긴 어딥니까? 오늘의 어부박 코스로 이곳을 정한 이유는 네 할애비가 저기서 건너온다고 했거든. 남편과 살아생전 약속했던 하염없이 저 바닷끝을 보고 있노라면 너 할애비랑 아비랑 배를 타고 꼭 건너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평생을 기다렸던 그를 보일 것 같은데 하다 보면 하루 해가 금방 저물곤 했지. 드디어 이자는 여기도 그만 와야겠다. 예? 놓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왔으니까네.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재현은 왠지 모를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비록 돈 외에도 할머니의 행복한 마지막 여생을 위한 연극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면 내려야 이제 됐어. 할머니, 우리 조금만 더 걷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무언가를 작성하는 금순. 이걸로 초대장 좀 만들어줘. 고급지게. 그 내용은 바로 내 인생의 자신의 인생을 기념하는 마지막 연애가 될 거야. 마지막 송별의 초대장이었죠.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미 이름으로 주최하는 마지막 연애야. 가족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한 금수는 문성아, 너랑 아가는 꼭 참석하렴. 재현과 윤희 내외는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며 예, 꼭 가겠습니다. 그래. 그 마지막 성대한 연애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대망의 연애 당일, 수많은 하객들이 호텔로 모인 가운데 재현 듀오도 한껏 차려입고 참석하죠. 와, 둘 다 오늘 너무 멋있는데? 너무 예쁜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순간 한 여성을 마주하자 그대로 얼어붙는 윤희. 그녀의 엄마였죠. 새끼 뭐 긴장했나 봅니다. 진수 동지 괜찮니? 이어서 언니! 효순아! 재현마저 또 다른 여자를 보더니 낯빛이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래? 아는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심지어 그 여자는 과거 자신에게 연기대행 알바를 맡겼던, 즉 그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뭐? 게다가 또 세연의 폭풍 오지랖으로 인해 그 노스코리아에서 오셨다는 그분? 소개시켜줄게. 자, 문성아! 고개만 돌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일촉즉발의 순간, 문성아! 좋다. 문성아! 제발 그만해. 일단 괴상하디 괴상한 90도 턴으로 런을 박은 뒤 방을 옮기지만 전직 다 모였던 지원자가 문성아!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죠. 조용히 봐. 생각 좀 하게. 문성아! 이어서 정 실장에게 달려가 보지만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누구? 허나 이번엔 도주로도 끊긴 채 가족들마저 들이닥치고 있는 연극 시작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 이에 왜 그래? 임기응변 세계 챔피언이 선택한 잘 잡아줘요. 필살 탈출기는 바로 디카프리오 돌고 갈 개지리는 발작용기였죠. 문성 동지! 야, 저기서 누가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나한테 업혀. 그렇게 오스카 나무주연사급 메소드 연기로 얼굴이 문이야! 이번에도 구사일생에 성공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저 긴장해서 그래요. 신발 이거 뭐 다 벗고 누워 있어. 기다려 있어. 이어서 갔다 올게. 금순이 이를 알고 충격받지 않도록 동일이 형은 직접 2차 수습에 나서죠. 야,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나 좀 쩔었지. 인정? 인정. 그렇게 송별회가 시작되기 전 나 이제 나가도 돼? 회장님, 그게 왜? 소식을 접한 금수는 담당 의사를 보내 곧바로 재현의 응급체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찰을 마친 의사가 기절한 사람이 심박수가 왜 이렇게 높아? 단박에 이상함을 감지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꾀병이란 얘기. 최소 허준급 명이었습니다. 어이, 이렇게 모른 척 누워 있는 게 더 힘들지 않나? 힘들 텐데. 결국 상철은 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야, 우리 문성이는 그분이 저기 북쪽에서 왔다고 했죠? 담당이까지 예. 연극에 끌어들이죠. 정말 괜찮은 거죠? 부항장에는 불면증만큼이나 흔한 질병이에요. 그렇게 몇 시간 푹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금순의 염려를 놓게 만들려고 하지만 야, 그래도 애가 쓰러져 있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가요 할머니. 지금은 쉬게 해주는 게 문성이를 위한 거예요. 맞죠? 문성이 괜찮가지. 여전히 자신의 욕심 때문에 손자가 쓰러진 것 같아 안도하지 못하는 금순이었죠. 걱정이랄 게 없죠. 아픈 게 없는데 나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어서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연회장에 입장한 금순. 모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운데 이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동이 숙연해지고 대관절이 무슨 행사일까 싶기도 아주 차분하게 했을 겁니다. 말을 이어갑니다.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송별회라고 적혀 있지요. 여러분으로부터 그렇게 나를 떠나보내는 송별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처음으로 의사 말이 길어야 3개월이랍니다. 자신의 시한부를 털어놓죠. 허나
그렇게 떠들썩 할 필요는 없어요. 내 나이 벌써 90이 넘었어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팔팔한 금순 여사는 호상도 이런 호상은 없어. 자조적이지만 동시에 담담하게 내 마지막 소원도 이뤘고 이제는 딱히 삶의 미련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이 연애를 주최한 이유는 길에서 장례식 대신 송별회를 마련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자 아니,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다고 문상 오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니 오늘은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를 웃으면서 보내주세요.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 시각 놀이공원에 버려지던 꿈을 꾸며 잠시 골아떨어진 재현. 그런데 문수아, 눈을 뜨자 문수아, 그의 곁에 있는 것은 괜찮니? 금순이었죠.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우리 문세. 손자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그녀였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문세. 그리고 네, 아무렇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고맙다, 문수아. 그저 무한 감사를 연발하는 금순의 모습에 고맙다. 연극에 발을 들인 출연자들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죠. 잠시 후 밖에서 마주한 세 사람. 오늘이 최대 고비였는데 정말 수고들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대외적인 활동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그런데 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출연료만 5억에 달하는 이 사패자 연극을 중반까지 와서 포기하겠다고 하는 재현. 왜? 그 이유는 리문성으로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뭔가 되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래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의 양심이 이 연극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나하고 계약한 대로 한 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만약 우리가 하는 게 나쁜 짓이라면 그건 나 혼자 한 거야. 정 실장은 그들을 설득해보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연극이 재현에게 할머니를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 연극의 긍정적 가치, 그리고 내가 아는 회장님께서는 강철 같은 분이셔. 그들이 기획한 연극은 감정 따위 흔들린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요즘 그런 회장님께서 그 무죄 같던 금순마저 웃고 울고 그러셔. 단숨에 녹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 이에 재현과 윤희는 그럼 이제는 돈이 아닌 됐죠. 오로지 할머니의 행복을 위해 제가 언제까지 연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머니 손자를 연기하는 동안엔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할머니가 기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야지. 며칠 뒤 금순이 마지막 작별을 고했던 그 모래사장에 여기는 와. 무슨 연유에서인지 할머니랑 와보고 싶었어. 세연이 다시 데리고 왔죠. 다시는 안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미오크 뺨치는 낚싯배 한 척이 다가옵니다. 야, 저거 보이네? 아, 저 배? 보여? 응, 완전 잘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내 문성이다! 얼마 전 방파제를 꺼내다 금순이 한 이야기를 문성이 맞아 진짜? 재현이 그대로 재현하여 서프라이즈! 알고 있어서? 나한테 사정사정 하더라고. 할머니 여기로 모셔와달라. 금순의 눈앞에 실사판으로 대령한 것이었죠. 아유 조심하라. 할머니 내 왔습니다! 할머니 손자 문성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어서 바지가 젖든 말든 야 조심하라. 그대로 달려가 금순의 품에 안기는 재현. 아이고. 이 할머니 아파 죽는 게 아니라 놀라 죽겠다 야. 할머니 어떻게 깜짝 놀랐습니까? 할머니
내 꼭 돌아온다 했디요? 그렇게 소소하지만 아이,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벤트로 절대 못 보낸다. 그녀에게 또 하나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이 불행했던 금순이 어지간하라 야. 마지막 시한부 기간 동안 인생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맹랑한 거. 아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응? 이어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금순. 강 변호사가. 곧이어 의문의 변호사가 도착하는데 강 변호사님. 금순의 상속 대행인이었죠. 이어서 진즉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너무 늦어졌네.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은 금순은 강 변호사. 오늘 회장님께서 자신의 유언장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새로운 상속인을 추가한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대상자는 할미, 설마 평생토록 찾았던 내 가족이고 내 손주야. 재현일 확률 문성아. 58,000%. 그런데 심지어 아가. 대상자의 윤희까지 속해 있었죠. 맞습니까? 하지만 이는 그저 3개월 연극을 하고 떠나려던 재현에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와, 우리가 재현은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가 확정된 미래를 뒤틀어 버렸네. 실제로 일어났음을 실감하죠. 인터스텔라. 와, 아저씨, 제가요. 내가 아저씨 만나기 전에 나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그때 우리 계약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잖아. 브레인 윤희가 분석에 들어가는데 유서는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하지만 유서를 고쳐 썼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야? 근본적 문제는 해결 방도가 없어 보였죠. 그건 맞아. 뭐야? 그런데 근데 우린 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일종의 프리랜서잖아. 말을 이어가던 윤희가 이 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한테 있는 거고. 기획자가 아닌 우린 연기자라면 책임 소지에서 자유롭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면책 특권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동일이 형만 뜻다는 것이었죠. 한편 새로운 상속자가 추가되자 호텔 매각파인 세준과 매각 반대파인 세연은 이제부턴 전면전입니다. 서로의 지분 쟁탈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나오시겠다. 이에 세연은 잠이 안 와. 할머니를 찾아가 호텔과 관련한 조언을 얻고자 하죠. 그때 할머니, 탁자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는 세연. 이거다. 바로 뭐가 이거다라는 거야? 나만 첫 여행을 기념하며 요 양양 앞바다 같지 않니? 1시간 만에 주작을 완료했던 재현의 캘리그라피 인증샷이었죠. 새로 호텔 개관하고 프로모션 이벤트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가 이런 특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은 이거네. 마침 호텔 이벤트감을 찾던 세연에게 문성이 재능 기부. 딱 좋은 최적의 재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은 이렇게까지 크게 하는 거였습니까? 그녀의 마음씨만큼이나 방대했죠.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그렇게 재현은 곧바로 이벤트에 투입되는데 그때 작업 중인 재현 앞에 할머니 송별회 때 그 사단을 내게 만들었던 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저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어떤 공부? 이제 여기서 알바하는 거예요? 유재현 씨? 그의 얼굴은 물론 그가 연극 배우란 것까지 모두 알고 있는 그녀였기에 재현 입장에선 마치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것이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알바하는 거냐고요? 예, 뭐 조금.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 커피나 한잔해요. 예? 가쁜 커피를 때리자는데 제가 진짜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고. 일단 철벽으로 대응하지만 아쉬워서 어떡하죠? 그녀는 심지어 괜찮아요. 여기 호텔 총지배님이 저랑 진짜 친한 언니거든요. 제가 전화해서 부탁해볼게요. 세연과 베프 사이였습니다. 전화를 하는 순간 모든 게 작살나는 상황. 이런 일로 이렇게 총지배님한테 연락하고 그러면 제가 굉장하게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예. 한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시적 목숨 몇 명에 성공하죠. 며칠 뒤 고객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재현의 지리는 손재주 덕분에 호텔은 기대 이상의 홍보 효과와 함께 똑똑한 매출까지 얻게 되는데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허나 그 바람에 재현의 얼굴은 글로벌 플랫폼 킹스타에 제대로 박제되고 맙니다. 한편 중국엔 사실 금순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그녀의 진짜 손자, 진짜 리문성이 있었죠. 25만 위안이면 갈 수 있습니다, 남조선. 과거 아버지! 이러지 마시라요! 배 타고 내려가면 할머니 볼 수 있다. 이러지 마시라요! 문성이 아버지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빨리 갔는데 어떡하니? 어머니 그렇게 보내고 가슴이 사실 죽도록 괴로웠던 것은 내가 여기
여기가 너무 아팠습니다. 금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꼭 한번 안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고 싶었습니다. 내래 너무 고단했다고.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요. 그렇게 아버지! 아버지를 떠나보낸 문성은 밑바닥부터 온 지하세계를 거치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했죠. 그가 그렇게 미친듯이 돈을 긁어모은 이유는 내 똑띠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국으로 가서 아버지로 같이 갔는지. 금순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과거 정 실장의 명으로 그를 찾고 있던 흥신소 사장과 대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왜 찾냐고. 그런데 그걸 모르겠어.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주인한테 기껏 물어다 줬더니 됐다 그러네. 문성으로선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대답이었죠. 이어서 누구냐 너? 누구냐 너? 사장이 정체를 묻자 누군지 아니? 그는 내가 이 할머니 손자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 뭐라고? 이제서야 한마 그의 머릿속에 있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죠. 뭐 실제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수고했고 여기까지만 해. 뭐요? 그 애 한국에 안 데리고 와도 돼. 야!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그리고 너 잠깐. 야, 잘 들어봐. 자금순 회장이 손자를 찾고 있는데 딱 보기에도 네가 너무 쓰레기 같은.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그래서 대역을 만들어서 손자 행세를 하겠다. 진짜 문성 또한 이야. 모두 알게 됩니다. 같은 시각 금수는 남편의 유품을 바라보며 더 이상 삶의 미련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날 자신이 남겼던 다짐들이 가기 전에 생긴 소소한 즐거움이 손자의 등장으로 인해 좀 더 살고 싶다는 게 점차 뒤바뀌고 있음을 욕심이려나 느끼게 되죠. 그 시각 중국 여권 받으러 왔다. 한국 미립국을 위해 브로커를 찾아간 그들. 25만 위안. 세봐. 그쪽은 돈을 받고 얘는 받을 거 받고 나는 얘를 데려가고. 참 쉬워 그지? 그런데 아셔봐도 돼? 맞다 하지 않았니? 무슨 영문인지 맞겠지 뭐. 너 능력이 있다 야. 얼마인지 세보지조차 않았죠. 아 이거 쎄하다. 이에 명탐정 사장이 내가 저런 놈들을 잘 알거든. 액수를 확인을 안 하잖아. 곧바로 추리에 들어갔는데 저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그냥 보내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아 이거 봐 이거 봐. 남주순 간다는데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허나 평생을 풍파 속에서 살아남은 문성에겐 야 이 쌍간는 새끼 봐라 이거. 야씨 어떡하려고 그러냐. 니가 몸 간 줄 알아. 이 정도는 생활 스포츠에 불과했죠. 어이 이문성이 좀 친해. 그렇게 자 가자. 진짜 리문성 또한 그의 친할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귀환한다. 다음날 드디어 재혼의 이벤트 계약이 끝나고 말끔히 정리된 로비 앞에 암살자가 또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효진아, 언니. 우연히 그녀와 마주친 세연. 여기서 뭐해? 아는 사람한테 인사 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어서 여기서? 응, 여기서 알바했던 남자. 벌써 만난 거야? 응? 누구? 아, 내가 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잖아. 북에서 온 동생. 재현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지옥의 티키타카가 이어지는데 아, 가기 전에 한번 만났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다 언니. 만난 거 아니었어? 응? 누구? 여기서 일하던 남자. 걔가 내 동생이야. 어? 이제는 걔가 내 동생이라고. 싸늘하다. 제 아무리 임기응변 세계 챔피언이라도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남자는 연극하는 배우라고. 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죠. 심지어 북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대한민국 시민이라니까? 완벽한 확인 사살까지 조져버린다. 걔가 내 동생이라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못 믿는 세연에게 이름이 뭔데? 리문성. 리문성? 아니야. 유재헌이야 유재헌. 실명 박제는 물론 네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이 남자 맞아? 이 남자 연극배우 유재헌이라고. 빼박 시청 자료까지 제공해주죠. 그리고 이제야 그간의 일들을 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조심해요. 순식간에 되돌아보는 그녀. 과연 이 연극의 막은 커튼콜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드라마 커튼콜, 지난번 1, 4화에 이어서 5, 8화도 소개해보았는데요. 지난 1, 4화 소개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작품 이야기로 넘어와서 커튼콜은 시한부 할머니의 일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3개월간의 미친 연극이라는 신선한 소재의 드라마이죠. 이 미친 소재를 활용해서 중간중간 닥쳐오는 위기들을 통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게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개, 마지막으로 초호화 캐스팅을 기반으로 한 지리는 연기력이 최장점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우 강하늘과 고두심이 등장할 때마다 그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인해 몰입감이 절로 상승한다는 게 느껴졌고요. 게다가 마냥 악역일 것 같은 인물들도 알고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사연들을 담고 있기에 전체적으로 아주 가볍지도 않고 또 아주 무겁지도 않게 적절한 완급 조절이 이루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감동 한 스푼 섞인 가족극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커튼콜 5화부터 8화까지의 내용이었고 매주 월화 밤 9시 50분 채널 KBS2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무비였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문성이가 오빠, 나 무서워. 내 고향 사람은 여기서 처음 보고 알려준 길이 문성이가 왔다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봉수 오바나.